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태현입니다. 한강벨트 2030년 정말 심상치 않은 상황이 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30년 한강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한강 쪽에 한강벨트에 관심을 좀 더 가지시고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975년도에 한강을 한번 보시면은요. 어떻습니까? 휑하죠. 정말 건물 하나가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들어서기 시작하면서요. 2025년도에는 이런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이후에 한강벨트의 모습은 어떨까요? 앞으로 다양한 재개발과 재건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가격 또한 심상치가 않습니다. 앞으로 지속해서 가격을 선도해 가고 끌고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많은 미래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강의 모습을 보면은 어때요? 화면에? 멋있으신가요? 이런 곳에 내 집 한 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한강 하면 막연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서울시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떨어지고 있는 곳들을 보면 한강이 아닌 서울 외곽 지역, 그리고 경기 지역, 지방 지역 쪽으로 그 영향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그 단지들이나 환경들을 보면, 와, 정말 이 가격이야? 놀라는 일이 이제 곧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디가 가격을 선도해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은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서울시 지도를 놓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산 이 동부 이천동 벨트는 서울의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40년 이상 된 40년에서 5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지금 재건축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 단지들이 가격을 이끌어 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 일대의 소규모 재개발도 진행이 되고 있고 한남 뉴타운이 자리 잡고 있죠. 대형 개발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남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주전이 엄청 뜨거웠었죠. 앞으로 28년, 29년, 30년에 최고의 가격을, 최고의 단지를 만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바로 옆에 보면은요, 성수지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성수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도 계속해서 개발을 해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최근에 자양동 일대 한번 보실까요? 모아타운이라던가 자양사동 신속통합개발이라던가 이런 재개발을 선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 봐보세요. 이 일대 한쪽 면만 봐도 재개발과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죠. 자, 길 건너보시면 압구정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자양동 일대의 길을 건너보시면 잠실주공 5단지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 둘 다 뭡니까?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죠. 이제 한강변에는요, 오래된 주공이라고 하는 이런 아파트들이 싹 사라지게 될 겁니다. 현대, 신현대 이런 아파트들 이름 들어보시죠? 이런 아파트들도 이제는 어려운 영어가 달린 그런 아파트 이름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불과 5년, 6년, 7년 사이에 이 한강벨트의 모습이 지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여기서 일단 송파까지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쪽 반포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서초구 일대도 반포주공 1단지라든가 다양한 재건축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완공돼서 입주한 물량들도 있고요. 자, 흑석벨트, 흑석 뉴타운 라인 쪽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다 개발이죠. 동작구의 최대 개발지 1에서 8구역까지 자리 잡고 있는 노량진 뉴타운 자리를 잡고 있죠. 여기도 지금 현재 관리 처분과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불과 몇 군데 보지도 않았는데 재건축과 재개발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즉 신규 아파트로 만들어지는데 이 신규 아파트들이 어떻게 된다? 가격을 끌고 올라가는 현상이 빚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지역들의 가격들을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제가 영상 뒤에서 좀 그 가격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여의도 하면 가장 여의도에서 들어볼 만한 아파트가 뭐죠? 바로 시범 아파트입니다. 이 시범 아파트도 뭘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건축. 맞죠? 자, 그렇다면 이 인근에 이제는
재건축하면 몇십억씩 하잖아요. 작은 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이제 곧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과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말 황당무계한 정말 그런 가격들을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변화들이 끊임없이 예고되고 있고요.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 있죠. 강동이라든가 광진구 벨트, 지금 이 강서 벨트, 그리고 마용성이라고 하지만 마포에서 아직 한강변에서 개발을 시도하지 못한 저층 주거지들, 이런 곳들이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앞으로 앞다퉈서 개발을 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강변에 관심이 있으시고 한강 라인 쪽에 입성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2025년도에 서둘러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발품을 팔아서 좋은 지역을 선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라인들을 보면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자, 압구정과 성수가 재개발 재건축을 한강 사이에 두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자리로 만들어지겠죠. 최근에 보면 성수의 갤러리아 포레라든가 트리마제라든가 다양한 아파트들이 가격을 선도해 가고 있고, 그 모습을 보더니 옆에 있는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가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성수가 힘을 냈더니 이제는 옆에 동네인 광진구의 자양 라인까지도 힘을 발휘해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서초, 용산 이런 것들 다 뭐 무릎 꿇었다 이러지만 무슨 얘기냐? 자, 압구정 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역 일대가 70층에서 65층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65층이라는 한강벨트의 최고 위치에 최고의 어떤 단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요. 자, 이촌 한번 봐볼까요? 동부 이촌동도 지금 신고가 계속 터지고 있는데 64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근에 한남뉴타운 4구역이 시공사 선정을 하는데 삼성과 현대가 한판 붙었죠. 근데 삼성이 이겼습니다. 여기에 개발 공사 그 매출액만 하더라도 약 1조 4천억 상상해 가십니까? 한남대교를 맞닿아 있는 한강과 남산을 끼고 있는 용산의 민족공원을 끼고 있는 곳에 최대의 단지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자 봐보세요. 여기에 4구역만 있죠. 4구역. 여기에는요. 2구역, 3구역, 5구역도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것도 있고 간평이 나와서 이제 관리 처분을 앞두고 있는 것도 있고요. 3구역 같은 경우에는 2주를 시작했습니다. 자, 90%가 완료됐고 이제 곧 철거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완료를 하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불과 2030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년 뒤에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던 빨간 집, 남산에서 내려다보던 그런 저층 주거지 허름한 노후된 주택가는 사라지고 정말 멋있고 으리으리한 그런 아파트들로 자리를 잡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비싼 아파트 거래를 보면 나인원 한남 들어보셨습니까? 한남 더힐 들어보셨나요? 당국대 자리 개발한 거죠. 200억의 거래가 되고 100억의 거래가 됐습니다. 정말 놀라셨죠. 하지만 앞으로 그런 비슷한 가격대의 아파트들이 자리를 선도해서 끌고 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진입하지 않는다면 향후에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조금 더 올라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삼성역 개발이라던가 또 용산역 개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요 업무 시설과 멋있는 지역의 환경이 변하면서 주택 가격을 또 한 번 끌어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 거기에 올라가니까 가격을 뭐 부추기려고 하나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빠르게 접근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1975년에 아까 한강의 모습 보셨죠? 2025년도 한강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50년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압구정동 아파트, 주공 아파트들 40년 전, 5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5천만 원 가던 아파트 가격이 50억이 가는 시대가 왔습니다. 믿겨지지 않으시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믿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현실입니다. 자, 롯데타워 시그니엘이 나왔습니다. 평당 1억 100억이 갑니다. 믿겨지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나인원 한남, 한남더일 믿겨지십니까? 지금도 안 믿겨지신다면 먼 미래에는 정말 믿고 싶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만큼의 이익을 또 보실 수가 있겠죠. 좀 더 빠르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남 3구역도 봐보세요. 2026년 상반기에 착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의도 시범 아파트 최고 65층으로 2,400세대가 재건축을 뭐 하고 있습니까?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26년 시작하고요. 27년 시작하고요. 28년 시작합니다. 2030년이 되면 정말 깜짝 놀라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쪽부터 중심부를 지나서 강 서쪽까지 어떤 아파트들이 앞으로 또 재건축을 예고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광진구 동쪽의 끝이죠. 서울의 한강베이스의 끝에 보면 극동 1차 아파트가 있는데, 자, 1985년에 지어졌고요. 40년 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앞으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단지입니다. 자, 30평대가 19억. 최근에 올라와 있는 것들도 18억 후반에서 19억까지 올라와 있고요. 시세도 그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재건축이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 가격을 좀 더 끌어올려서 25억에서 한 30억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강 끝에 있죠. 야, 이제 서울의 한강변에 진입하려면은요. 과거에는 이 아파트들이 자, 2018년도 한번 보실까요? 이 지점에서는 9억 정도밖에 가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한강변의 가격을 꾸준히 올리면서 18억, 자, 2배의 가격이 상승했죠. 여기서 다시 신규 아파트로 만들어진다 그랬을 때는 뭐 30억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0억대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 그 자리에 그 단지에 그 땅을 다시 만들 수는 없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변하지 않는 가치, 그리고 서울에 진입을 했을 때 대단지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성수 2지구 빌라촌입니다. 근데 빌라촌 안에 아파트도 같이 이렇게 한 동, 두 동짜리가 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강변 현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동짜리인데 1994년이죠. 근데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2지구예요. 자, 이쪽에 25억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몇 평대가? 30평대가요. 자, 지금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고 재건축 하지도 않았는데 거의 평당 1억을 호가해서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어떻습니까? 여기 성수지구는, 자, 한강을 기준으로, 여기 한강 기준이죠. 자, 압구정을 바라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길 건너의 성수지구입니다. 제일 유명한 연예인들이 지금 많이 살고 있는 데가 트리마제라는 아파트죠. 트리마제. 자, 여기를 제치면서 가격을 선도해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런데 제가 이 곳을 보면서 느꼈던 게요. 자, 빌라도 있고 아파트도 있습니다. 근데 빌라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요. 가격이, 자, 여기 봐보세요. 8, 9억대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요. 아파트가 8, 9억이었고 빌라가 한 2억에서 3억대. 이 정도 형성돼 있었습니다. 한 3배 정도 차이가 있었죠. 근데 얘도 25억이 가고 있고요. 이 빌라들도 방 2칸짜리 기준에서는 근 20억 가까이 지금 가격이 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같은 평형을 받을 수 있는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큰 자금이 들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시대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신규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 뭐를 확보하게 됐다? 입주권을 확보하게 되면서 같은 동등한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서 그 어떤 지역을 선택하시고 물건을 보실 때 큰 거 작은 거 뭐 대지집을 따지고 막 하시잖아요. 근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주택을 삼으로 인해서 거기서 내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일단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작아도 괜찮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작더라도 위치가 좋으면 프리미엄은 같이 가는 법이거든요. 7평을 갖고 있으나 10평을 갖고 있으나 15평을 갖고 있으나 30평형을 신청해서 하나 받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좀 정확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자, 한강 끝에서요, 성수로 와서, 자, 용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서울시 지도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용산, 성수, 이제 광진, 자양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가는데, 자, 극동까지 왔었고 성수 왔었고 이제 용산으로 갑니다. 자, 용산에 지금 동부이초도 한강맨션을 보면은요, 40억 9천 12월 31일 날 등기했습니다. 자, 39억 5천 38억. 정말 황당스럽지 않습니까? 서울의 센터입니다. 국제업무지구가 개발을 예고하고 있고요. 민족공원 개발이
예고하고 있는데 한강센터에 서울의 딱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반포와 맞닿아 있고 강남 압구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남양을 바라보고 있죠. 정말 최단지로 개발이 됐을 때 그 가치는 기대 이상의 가격을 끌어올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강 벨트가 왜 제가 앞에서 그 보여드렸죠. 심상치 않다. 폭등할 것 같다. 근데 그게 2030년까지 예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203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슈퍼 리치들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물론 정말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힘드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무조건 한강을 사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한 건 아니고요. 비싼 아파트들 1등이 선도하는 곳들에 가까울수록 2등도 오르고 3등도 오른다. 그렇다면 이 라인 따라서 주변 지역을 공략해야 한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는 거죠. 국가에 어떤 혼란스러운 일이 있으면 아우 심란해. 아우 나 그냥 어떡하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좀 가만히 있을 때가 있거든요. 적어도 우리 부동산 경제학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는 이런 정말 좋은 정보, 알토란 같은 정보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꼭 참고하셔서 1등은 못 사더라도 1등이 있는 주변에 2등, 3등을 선택해야지만 자산 가치도 오르고 나의 어떤 삶의 질도 높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 건너에 압구정동 보겠습니다. 68억입니다. 자, 재건축되지 않았던 아파트 아까 18억 나왔었고요.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아파트 20억 나왔습니다. 자, 용산에 대단지로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 40억 나왔고요. 길 건너에 이제는 68억까지 나왔습니다. 최소한 이 아파트들이 다 재건축이 진행되거나 재개발이 진행됐을 때는 2배 이상의 가격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추세로 놓고 봤을 때는요. 그 근거가 되는 건 나인원 한남이라든가 한남 더힐이라든가 기존의 가격을 끌고 있는 아파트들이 증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격이 바닥에 치고 있을 때 한번 진입을 하셨어야 되는데요.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 경기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자, 매수 심리가 떨어져 있죠. 자, 좀 급하게 매도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점에서 가격을 내놓고 매도를 시도해야 되는 분들이 어떻게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도는 혼란의 전국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번 정도 어떤 분에게는 위기가 기회로 오는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쭉 보시다가 급매물들 나오셨을 때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도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타이밍들은 올 중반기 정도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벌써 피로감이 쌓이고 있거든요. 이 피로감. 즉, 어떡하지? 불안 심리가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중반기 정도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번 진입을 해보는 그런 타이밍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2030년 한강벨트의 예측을 해보면은요. 일단 진행 중인 재건축 재개발이 2030년부터 완공이 시작된다는 점. 그러면 2030년부터는 가격을 좀 더 선도해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자, 용산, 강남, 여의도 트라이앵글 축으로 주택 가격이 재편된다. 자, 전문가들도 항상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말씀드립니다. 용산 벨트, 도심 벨트, 강남 벨트, 영등포, 여의도동이잖아요. 이 삼각 핵심 축이 앞으로 선도해서 가는데 그 축 안에서도 한강벨트가 가격을 선도해서 갈 것이다. 자, 그 선도해서 가면 인근의 그 효과는 그대로 가거든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자,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앞에 1등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그 벨트 주변으로 공략을 해서 접근하셔야 돼요. 그게 재건축은 몇십억이 들어가지만 재개발은 어때요? 몇 억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런 곳들, 뉴타운을 하는 곳들, 모아타운을 하는 곳들, 신속통합, 역세권 개발, 가로주택 정비사업, 지역 주택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 곳들로 우리 소규모 투자자분들은 좀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한강벨트 재건축 일대 가격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자, 토지거래 해제도요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리게 되면 그 영향은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못 팔고 있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고 싶어도 쉽게 못 사지만 팔고 싶어도 조건이 안 돼서 못 파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물건들이 앞으로 2025년도 상중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가볍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자, 단기적으로 물량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가가 된다. 증가가 된다는 건 가격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격이 조정받는다는 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량이 쌓이면서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고, 지금 현재 경제 상황과 지금 국가의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불안정한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매도해서 현금으로 확보하려고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시장의 물량이 늘어나면 가격은 전점으로 약간 조정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조금 더 관심을 깊게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030년 이후에 한강변 일대의 일제히 상승 국면으로 가는 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2025년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셔야 나의 자본, 저가의 자본으로 조금 진입을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강벨트 5년 후에 폭등이 예상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돈이 있는 자만이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신 분들만 살 수 있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제가 한강벨트에 저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군데만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요. 자, 앞으로 지켜봐야 될 지역 어디냐? 보시면은요. 자, 자양 일대 아직 무겁지 않습니다. 광진구, 자, 마포, 용산, 성동이었잖아요. 자, 이 벨트 바깥에 빠져 있는 곳이 자양인데 아직 가격이 무겁지 않습니다. 성수동에 비하면 아직 자양동이 한 3배에서 4배 정도는 가격이 저렴한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이 광진구 일대에 빌라뿐만이 아니라 아파트들도 자리 잡고 있는데 재건축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재개발이 확정되지 않은 곳들은 아직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키포인트. 자양 지역 한번 마킹하시고요. 자, 인근의 세종대라든가 건대 기준에서 보면 자, 이 앞에 상급지 벨트를 떠나면 중급지 벨트가 오고 중하급지 벨트가 따라 들어오는데 이 라인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자, 군자 역세권 이런 곳들은 대단지로 그 개발을 할 수 있는 저층 주거지로 환경이 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지금도 모아타운이라든가 신속통합개발로 개발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자,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리고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거나 권리산정 기준이 1이 잡히기 전에 진입할 수 있다면 어떻게 저가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27년까지는 주택수 제외라는 혜택이 또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재개발 예정지들을 조금 더 노크하셔서 접근하시면 좋고요. 답심리, 용답 이 일대도 지금 현재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고, 자,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데 고지대로 환경이 되어 있는 곳들보다 평지로 되어 있는 곳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인기를 끌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자, 마포, 용산, 성동은 버릴 수 없는 서울의 재개발 그리고 가격을 끌고 올라가는 신규 아파트를 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마포권 안에서는요, 그 당일일 반초소 아시죠? 자, 당일일 반초소가 이 합정 라인에 있는데 홍대 일대, 상수 일대, 광흥창 일대, 그리고 그 합정역 일대 이런 곳들은 아직도 저층 주거지, 즉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고가의 비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뭐 20억, 30억, 40억 가고 있는 게 아니고 뭐 3억, 4억, 4억, 5억, 6억 이 정도 베이스에서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기존의 저가로 좀 진입할 수 있는 물건이라던가 아니면 주택수에 제외되는 신축 준공되는 주택을 취득하시는, 단 조건은 6억 원 이하여야지만 가능하다는 거 꼭 별표 치셔야 되고요. 요런 포인트들 집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의도를 기점으로 해서 마곡지구가 있죠. 이 강서벨트. 자, 봐보세요. 여의도 벨트, 동작 벨트, 반포를 지나서 압구정, 잠실까지 다 고가의 주택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저평가로 남아있는 데가 강동 한강변 일대 저층 주거지와 기존 아파트, 그리고 강서벨트 마곡지구가 자리 잡고 있는 등촌 일대의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곳들은 아직 사람들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일 뉴스에 보면은요, 비싼 데만 나와요. 제가 앞에서 그 보여드린 것들도 다 고가만 나왔죠. 그러니까 어디에 저가가 숨어 있는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라인들을 주목하셔서 접근하셔야 되는데 이 영향이 일로 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 옆으로 퍼져나가게 되죠. 옆으로 퍼져나가요. 옆으로. 그래서 이거를 꼭
보시고 명심하시고 접근하셔야 되고, 인근의 노량진 뉴타운 고가긴 하지만 아직 저가로 진입할 수 있는 곳들이 남아있다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자, 여의도의 당산벨트, 등촌벨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025년도에도 아직 우리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들께 기회가 기다리고 있는 곳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죠.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저가에 저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조금 더 발품 파시고 손품 파셔서 좋은 결과를 내셨으면 좋겠고, 어려우십니까? 저희 부동산 경제학에서는 매주 수요일 토요일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은 정보, 정말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정보, 이런 것들 많이 드리고 있죠.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정말 우리 새해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2025년도에 부자의 길로 갈 수 있는 정말 그 길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